작성하는 방법, 주의사항, 그 다음에 잘못돼서 좋지 않은 방법들 다 설명드렸죠. 자, 매크로 3으로 가겠습니다. 매크로 3시트 선택하시고 교재 188페이지 자, 진행하겠습니다. 매크로 2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동그라미 1번 E4에서 E8 영역의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총점, 총점은 소형인정 플러스 직무인정. 자, 플러스 연산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해야 될 범위가 어디죠? 여기죠. 이 범위 바깥쪽 임의의 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문제 잘 읽고 계시죠? 문제 파악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러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개발 도구에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 창이 나타나면 매크로의 이름이 뭐라고요? 총점 오타 조심하시고 네? 다시 읽을게요. 자,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리 만드신 분들은 매크로 창에 가서 지우시고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저 페이지를 또 잘못 열는 거죠. 자, 지웠어요. 자,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합시다. 자, 죄송합니다. 작업을 해야 될 범위 이익금액 계산이고, 자, 다시 읽겠습니다. F4에서 F11 영역에 만들고 실행해야 된다는 건 안 읽겠습니다. 이제 F4에서 F11 영역, 요 영역에 이익금액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이익금액, 이익금액은 판매금액 마이너스 매입금액. 자, 빼면 되죠. 그러면 작업을 해야 될 범위가 어디? 요 범위 바깥쪽 임의 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에 코드에 매크로 기록 창이 나타나면 매크로의 이름은 이익금액 바로가기 이야기였고요. 현재 통합문서의 작성, 저장, 그 설명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확인. 이 F4셀 선택지고 식 작성합니다. 이꼴 판매 금액 참조 마이너스 매입 금액. 자, 수식의 형태가 빼기라는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네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때는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D4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이 4셀도 상대. 이제 충분하죠? 자,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드래그.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매크로 기록입니다. 기존 명령의 조합입니다. 꼭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록 중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동일 시트에 B13에서 C14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이익금액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이익금액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단추 연결이군요. 개발도구 컨트롤 삽입 목록 단추 눌러서 양식 컨트롤 영역에 있는 단추 양식 컨트롤 클릭. 위치는 B137부터 C14. 자, B137 4등분해서 좌측 상단쯤에 포인트 둡니다. 그리고 왼쪽 Alt키 눌러서 셀 범위에 딱 맞춥니다. 이렇게.
그리고 단추는 매크로 연결 지정창이 바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익 금액이라는 매크로 이름 선택하시고 파란 색깔 그리고 확인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 텍스트 설정하라 했죠. 단추 1 텍스트 위에 포인트 올려두시면 I자 모양입니다. 클릭해서 커서 놓으시고 기존에 있던 내용 다 지우신 다음에 이익 금액이라는 텍스트 입력하시고 이때 오타 조심하시고 이익 금액 텍스트 입력하셨으면 빠져나옵니다. ESK를 누르시거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익 금액 범위, 요 범위는 처음 매크로 작업하기 전에는 아무 내용이 없었죠. 그럼 일단 지워봅니다. 지우시고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이익 금액 단추를 클릭하면 이렇게 실행이 되어진다. 됐습니까? 그리고 저장, 컨트롤 S 조금만 신경 쓰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2번 A3에서 F3 영역에 셀 스타일 강조색 1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 자, 제 화면 봅니다. 지금 작업을 해야 될 범위가 여기고요. 적용을 해야 될 명령은 셀 스타일에 있는 여기. 예? 요렇게. 자, 그러면 이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명령 만들러 갑니다. 매크로 만들러 갑니다.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셀 스타일 오타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설정할 게 없습니다. 기본값 확인. 자, 명령 조합합니다. A3부터 F3 선택. 그리고 셀 스타일이란 작업은 홈, 스타일 그룹에 셀 스타일, 목록 단추 아니면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강조색 1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작업이 끝났죠? 자, 뭐 해야 됩니까? 기록 중지 꼭 누르셔야 됩니다. 기록 중지. 자, 그 다음 해야 될 건 연결이죠. 자, 두 번째 사각형, 도형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동일 시트에 다음 E13에서 F14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셀 스타일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셀 스타일 매크로 실행되어 설정하시오. 자, 삽입, 도형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목록 단추 눌러서 사각형 영역의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사각형 아니면 밑에 있는 기본 도형 뭐 이렇게. 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 찾으시면 됩니다. 자, 클릭. 위치는 E13셀 4등분에서 좌측 상단쯤에 포인트 두시고 왼쪽 Alt키를 눌러서 클릭 드래그. 수동으로 연결하셔야 된다 그랬죠. 일단 텍스트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셀 스타일이라는 텍스트 입력한다. 엔터 쳐서 입력할게요. 엔터. 셀 스타일이라는 텍스트 입력. 빠져나오실 때 기능에서 이제 ES시키. 그리고 수동으로 매크로 연결.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 그리고 셀 스타일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해제하는 건 선택 해제는 ES시키나 아무 셀이나 클릭. 그리고 자, 여기가 채우기가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자 색깔은 검정 색깔인 것 같고. 뭐 다른 색깔로 바꿔놔도 상관없고요.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도형을 클릭할 때 실행되어져야 된다. 이상 없죠? 자, 저장. 자, 이제 그러면 자 앞에 봅니다. 자, 한 2개 정도 하셨는데 뭐 결론을 내리자면 기존 엑셀 명령 조합 있죠?
예? 방금 명령의 조합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한 개는 세일스식, 문제 두 개인데 한 개는 세일스식 작업하는 매크로, 하나는 그냥 간단한 수식 작업하는 매크로. 그 정도 유형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업을 열심히 잘 들으셨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매크로 2시트 선택하시고 교재 183페이지 매크로 2시트 교재 183페이지 문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절차대로 한번 쭉 해보세요. 이제 매크로 모르는 내용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마우스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는 거 보니 다들 하셨나 보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뭐 틀리는 게 있는지 본인 하신 게 제대로 한 건지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자, 문제는 크게 읽지 않겠습니다.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작성, 저장, 실행. 그 다음 이 일사에서 이 파일 영역의 총점을 계산한 매크로죠. 총점 이름, 매크로 이름이 총점이니까 이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총점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나머지는 설정할 거 없습니다. 기본가 그대로 두시고 확인. 자, 수직 작업이죠. 그러면 이 4셀 선택하시고 소양 인정 플러스 썸을 쓰셔도 되고 플러스 연산자 쓰셔도 되고 상대 참조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여기까지 기록이 끝났습니다. 기록 중지 꼭 하셔야 됩니다. 기록 중지. 그다음 연결이겠죠. 단추 연결입니다. 개발 도구 컨트롤 삽입 단추 양식 컨트롤. 자, 삽입하는 생성하는 범위는 A10셀부터 B11 A10셀 좌측 상단쯤에 포인트 두시고 왼쪽 알트키 그리고 요 단추는 매크로 연결 지정창이 바로 나타나고요. 총점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찾아서 선택 확인. 텍스트는 I자 모양의 포인트일 때 클릭. 기존에 있던 거 치우시고 총점 빠져나갈 때 ESC키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간다. 실행까지 해보셔야 되죠. 총점 선택해서 지우시고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장. 사이사이 저장. 자, 두 번째는 특정 범위, 요 범위에 테두리 작업을 생성하고 실행하시고 테두리 작업 하실 줄 아시죠? 매크로 이름 테두리. 자, 그러면 이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테두리 바로가기 기약이었고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문서 작성 설명도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확인. 그러면 범위 설정 그리고 테두리 폼 글꼴 안에 있는 요거 테두리 그리고 이름이 적용할 대상의 값이 모든 테두리 끝. 그리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자, 도형 연결이었습니다. 도형은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어느 도형? 기본 도형 영역의 빗면 찾아야죠. 클릭. 이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위치는 D10부터 111 D10 셀 좌측 상단쯤에 포인트 두시고 왼쪽 알트키 클릭 드래그. 이건 수동으로 연결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엔터. 그리고 테두리 빠져나가실 때 ESC키나 죄송합니다. 텍스트 펜션에 빠져나가는데 ESC 그 다음에 도형 양방향 합살표인 상태에서 포인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연결 지정 그리고 테두리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 빠져나올 때 ESC나 아무 세나 클릭. 그리고 이 테두리가 원래 없던 상태죠. 결과 확인하셔야 되니까 테두리 없음. 제 틀린 거 안 보세요. 자, 그리고 손가락 모양 클릭. 됐죠? 저장. 혹시 제 풀이하는 과정에 뭐 문제 없어요? 별 관심들이 없으시군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드래그하는 동작에 Alt키 눌러서 드래그하는 동작에 실수했습니다. 딱 안 맞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소한 데서 이제 점수가 이제 깎이거나 뭐 점수가 안 나오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첫 시각 초반에 그런 이야기 했죠. 이게 열심히 해서 어려운 문제 열심히 익혀놨는데 뭐 사소한 데서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 정말 시험에서 그게 항상 짜증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이거 수정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포인트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리고 빈셀 클릭 그리고 크기 조절 포인트 양방향 화살표의 포인트일 때 왼쪽 알트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맞춥니다.
됐습니까?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저장. 사소한 게 그래 대충 해도 맞겠지. 아닙니다. 시험은 어차피 채점의 기준은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일단 잘 생각해 보세요. 채점을 하는데 여러분들 봐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봐줍니다. 왜 안 봐주냐고요? 그냥 하나씩 둘씩 봐주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딱 채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절차가. 거기에 벗어나면 무조건 일단 뺍니다. 그리고 이제 뭐합니까? 이의 제기하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의 제기할 시간을 따로 주잖아요. 시험 보고 날 때. 그러니까 일단 기준에 벗어나면 그게 이제 이의 제기한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뭡니까? 정답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복수 정답이 나오고 하는 게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번에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기타 작업이 차트. 자, 복선합시다. 차트 3. 시트 위에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동 복사. 이동 복사는 이제 애웠겠죠. 뭐.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 현재 엑셀 파일, 차트 파일에서 특정 시트 앞에 복사본 만들기 옵션 꼭 체크해 주시고 똑같은 내용의 시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뭐 이름 바꾸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안 바꾸셔도 됩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 펼치시냐면 196페이지입니다. 오전중으로 읽은 교재는 끝날 것 같네요. 자, 밑에 있는 차트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이게 차트입니다. 이게 뭐 잘 알고 계시죠? 이 형태가 차트라는 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건 또 기본적인 차트도 알고 계실 거고. 자, 클릭. 이런 도형이나 단추나 지그와 같은 이런 차트는 객체를 선택하시고 없애버리는 방법은 무슨 키? 딜리트 키. 지우세요. 차트 지우세요 선택해서. 자, 그리고 자, 거기 196페이지에 거기 나오는 용어 무조건 익히셔야 됩니다. 그거부터 선행이 되어야 차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쓰는 차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기능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제가 지금 해드리는 내용보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 조금 적습니다. 에?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실습 문제를 풀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일단 차트를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모델명 선택합니다. 모델명 선택합니다.
떨어져 있는 내용 선택할 겁니다. 컨트롤 키 선택합니다. 판매량부터 수익까지 들어감, 수익은 빼고요. 그냥 판매량, 생산가, 판매가 요런 정도만. 자, 됐어요. 자, 요렇게 선택합니다. 삽입 탭에 차트 종류 선택하라고 합니다. 차트 작업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선택하신 거고요. 그래서 요런 그 가로 막대형이나 뭐 세로 막대형 같은 이런 막대형은 여러 항목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차트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선, 끝근선이요. 아니면 선에다가 이렇게 칠을 하면 이게 영역형입니다. 같은 계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이 들어가는 차트는 면이 들어가는 면을 가지는 형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추세 추이를 알아보고자 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원형, 그 다음에 뭐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도너츠형 같은 이런 원형 형태의 차트는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아마 일상적으로 많이 보셨던 차트의 종류, 이런 종류가 시험에 나오고요. 그래서 뭐 끝근선이나 원형은 끝근선이나 막대형은 잘 아실 건데 원형은 또 많이 보셨는데 원형은 언제 쓰죠? 이게 설명이 뭐 비율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선거 개표 방송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득표 수보다는 득표율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에 관심을 가질 때 쓰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트의 종류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용도에 맞게 쓰지 않으면 내용 전달하는데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차트의 용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 그게 맞게끔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게 맞게끔 매치를 시켜야 되니까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지금 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어찌됐든 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보고 계시는 자 상단에 있는 묶은 세로 막대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차트를 다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화면상의 변화부터 확인합시다. 차트라는 기능에 해당되는 뭐 디자인 탭, 서식 탭이라는 사항별 탭이 나타나 있다. 이런 탭들은 기능을 해당 기능에서 벗어나면 사라진다. 사항별 탭은. 해당 내용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다시 나타난다. 뭐 잘 아시죠? 자, 그 다음 십자 포인트의 역할이 뭐라고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동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앞에 크기 조절하실 때 이거 크기 조절이죠. 크기 조절하실 때 Alt키 쓴다는 거 기억나세요? 한 번 더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요 차트의 크기를 요 표의 크기의 너비에 딱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때 Alt키를 쓰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드래그해도 맞춰지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자, 그 다음 차트는 부분들이 모여서 이 전체의 차트를 구성을 합니다. 이 차트의 부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교재 196페이지의 차트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이 구성 요소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일단 외우세요. 기능이 어디 있는지는 완벽하게 몰라도 되지만 대충 알고 계시고 나중에 문제, 기출문제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기능의 구체적인 것, 숙달은 그렇게 문제를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구성요소 이름,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이 대충 어디쯤 있을 거라는 그런 감각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수업 중에. 자, 그러면 자, 일단 구분합시다. 일단 크게 나눠 볼게요. 자, 서식은 잘 알다시피 꾸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해야 꾸밀 수 있겠죠. 그러면 서식 탭에 가면 구성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목록 단추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그 중에 가로 항목축. 가로축인데 레이블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가로 항목축을 선택했다 그러고. 자, 그 다음 세로 갑축 선택. 구성요소입니다. 구성요소 여기 구성요소 차트 요소 차트 구성요소. 그러면 여기가 세로 갑축 숫자 값이 나열되어 있어서 갑축이라고 합니다. 갑. 물론 이게 방향이 틀어지면 여기가 뭐 항목축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로축이 뭐 갑축이 되기도 합니다.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자, 그 다음 같은 색깔의 막대 보이세요? 막대의 색깔이 저하고 다르다도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저 빨간색, 주황색 계열의 막대 보이시죠? 요 막대들의 모음을 뭐라 그러냐면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가 계열, 선택. 그 다음에 회색깔, 판매가 계열. 판매량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어찌됐든. 근데 그럼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판매량을 차트에 나타내려고 하는데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게 지금 작잖아요. 너무 상대적으로. 이거 상대적 크기거든요. 막대의 길이라는 게. 너무 작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면 발표에서 쓸 재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발표는 비주얼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저렇게 차트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저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따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저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만 일단 물음표만 던져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이런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표시해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표시해주는 부분. 그래서 거기를 분내라고 합니다. 분내. 그 다음 계열, 파란색, 주황색, 회색의 계열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 공간, 이 영역, 뒷배경,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림 영역. 그 다음 뭐가 빠졌죠? 그림 영역 안에 보시면 회색 선들이 이렇게 쭉 꺼져 있을 겁니다. 물론 세로 축에 의해서 축에 꺼져 있는 선이고, 그 다음에 방향은 가로 방향으로 나와 있는 거죠. 여기를 세로 가축 주눈금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 잘 알다시피 제목, 타이틀 제목. 그 다음 이런 구성 요소를 다 담고 있는 그릇 형태, 그걸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요 녀석은 이 바깥쪽 큰 테두리 있죠? 요 부분이 선택인데 요게 차트 영역 선택인데, 자, 이런 차트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선택하는 방법은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사항별 탭이 나타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옮깁니다. 옮기면 이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클릭. 옮기면 이름이 나타납니다. 클릭. 옮기면 숫자 부분에 올려놓습니다. 세로 값축. 용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항목축. 같은 색깔의 막대, 계열. 같은 색깔의 막대 계열. 임의의 막대를 하나 클릭하시면 전체 계열을 선택해 줍니다. 계열의 색깔과, 즉 막대의 색깔과 이름을 표시해 주는 이 부분 봄내. 그 다음 각각의 계열을 표시해 주는 이 공간. 자, 뒷배경, 그림 영역 클릭. 선, 회색 선, 눈금선이라고 그랬죠? 세로 각축주 눈금선, 가로 눈금선. 이렇게 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쁘게 꾸미는 건, 자, 예를 들어서 특정 특정 구성 요소를 하나 선택하시고 이쁘게 꾸민다. 그럼 여기 가야죠, 일단. 여기 가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살펴보신 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 없는 내용은 어디 가야 된다고요? 해당 구성 요소의 서식, 선택 영역의 서식.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작업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자 클릭하시면 초록 색깔로 바뀌는 게 해당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목 옵션도 있고 텍스트 옵션도 있고요. 클릭을 했을 때 초록 색깔로 나타나는 게 해당 내용이라고요. 초록 색깔로. 요걸 저 화면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 아마 피벗 테이블 할 때도 오른쪽에 내용이 나타났죠. 그때 작업창이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 여기 서식 작업창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식 작업창. 자, 일단 닫겠습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 또 어떤 방법이 있냐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여기가 미니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미니 도구 모음. 철저하게 용어를 설명드리긴데 그때 약간 형태 좀 틀립니다. 이건 셀이 아니고 개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해당 구성 요소의 서식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지우는 건 뭐겠습니까? 아까 딜리트 키라 했잖아요. 차트 지운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기본적인 명령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고 차트 제목 서식만 일단 서식창을 화면에 이렇게 표시해 준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다다익선 많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방법들을 다 보여드릴 건데 최소 한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방법을 여러 가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때 최소 한 가지 이상 방법은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확인하시기 전에 자, 이거부터 할게요.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용어가 나오겠지만 자, 아까 마우스로 이렇게 자, 가장 긴 막대 회색에 가장 긴 막대 요거 하나만 선택하고 싶거든요. 자, 이거 선택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마우스 포인트를 임의의 회색 막대를 하나 선택합니다. 클릭하면 이게 계열 선택입니다. 그런 다음 내가 임의의 특정 계열을 막대를 하나 더 선택하고 싶죠. 그러면 포인트 올립니다. 그리고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전체 계열에 한 개만 선택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요소라고 합니다. 자, 제 화면 보실래요? 판매가 계열의 나, 공사, 모 요소라고 이렇게 데이터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한 개. 그렇게 해서 구성요소 선택하는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각각의 구성요소의 차트 구성요소에 따르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범위를 수정하는 방법. 자, 데이터의 범위는 자, 차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에 실선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라는 표시입니다. 물론 매번 이런 표시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타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나타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범위를 조정합니다. 이 실선을 가지고. 자, 특히 파란색 실선 부분 있죠. 맞추면 굵게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점 있죠, 점, 꼭지점에 포인트 맞춥니다. 자, 포인트 맞추시면 왜 오른쪽으로 내리면 이게 수익이라는 계열이 아마 하나가 추가됩니다. 데이터 작업, 데이터 작업. 계열은 데이터 작업입니다. 줄이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뭐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 그냥 쭉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앞뒤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꼭지점을 위로. 그러면 이렇게 항목이 하나하나씩 또 사라집니다. 위에 있는 이 파란색 꼭지점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또 위쪽, 그러니까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계열이나 항목들을 이렇게 요 표식을 이용해서 조절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저는 원상 복구시켜 놓을게요. 자, 그 다음 근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자, 서식은 방금 꾸미는 겁니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서식 탭에 있는 내용은 그냥 전체적인 내용은. 그 외에 나머지는 여기 가시면 됩니다. 디자인 탭에. 디자인 탭에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데이터 작업, 데이터 선택 하시기 전에 행렬 전환 단추 한번 눌러보실래요? 행렬. 그럼 뭐가 바뀌죠? 클릭, 클릭, 클릭. 뭐가 바뀌어요? 범내에 있는 내용과 가로축에 있는 내용이 바뀐 거 보이세요? 이건 차트의 주제입니다. 에? 차트의 주제, 모델 명별 판매량 생산가 판매가를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행렬 전환 눌러서 이건 뭐죠? 판매량 생산가 판매가에 대한 모델별 비교를 하고 있다. 주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델명이 가로 항목 중에 나타나도록 설정해 두시고 자 그러면 데이터 선택 자 가셔서 자 부분 작업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있는 이런 판매량 계열 선택 없애고 싶다 제거 나타내고 싶다 추가하시면 되는데 뭐 그런 내용은 잘 나오진 않을 거고요. 그러면 앞에 여기 보이세요? 제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 위치 바꾸는 게 자 요거까지만 해봅시다. 생산가가 지금 앞에 있잖아요. 생산가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생산가 위치. 눌러보세요. 단추. 위치, 계열 위치 조절. 자, 그러면 앞에 보이는 이건 뭐냐고요? 방금은 제거는 아예 데이터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요건 데이터는 살아있는데 화면의 표시 숨기기입니다. 이거. 화면의 표시 숨기, 생산가, 주황 색깔. 자, 나가볼게요. 확인. 하면 이렇게 실제 없어진 거 아닙니다. 다시 데이터 선택 하시면 이렇게. 다시 체크해서 다시 확인하시면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표시 숨기기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차이점. 그 다음 차트 영역 위에 포인트 올려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릅니다. 바로 가기 메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데이터 선택. 자, 여기도 행렬 전환 있나요? 생산가, 판매가 계열이 이렇게 나타나도 조정하면 해보시죠. 자, 그러면 방금 표식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 그게 안 된다. 그게 없다. 그 다음, 그럼 여기 들어와야 된다죠. 들어와서 여기를 부분 수정해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차트의 범위를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재설정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델명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할 때 컨트롤 키. 판매량, 생산가, 뭐 이렇게. 확인. 자, 다시 재설정한다. 어? 자, 그 다음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그러면 세로 막대형. 자, 방금 같은 색깔의 막대라 했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계열 값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 누적 세로 막대형. 그 다음 밑에 보면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차트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밑에 있는 이건 뭐냐면 방금 보셨던 행과 열을 전환시켜 놓은 겁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기본값 선택 하늘색이나 파란색깔 선택 기본값이고 그대로 그냥 쓸게요. 확인 하면 이렇게 계열값이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 자, 차트 종류 변경. 자, 그러면 우리가 평면을 다룰 수도 있지만 입체감이 나타나는 3차원 차트도 작업할 수 있겠네요.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행렬 전환입니다. 자, 기본값 그대로 갑니다. 지금 선택돼 세부 항목에서 선택되어 있는 건 왼쪽 편 겁니다. 하늘색. 아니요. 생명인 거예요. 회색. 확인. 이렇게. 자, 이번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둡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오른쪽 뭐 바로 가기 메뉴. 자, 이번에 밑으로 내려가 꺾은 선형. 자, 꺾은 선형에는 이렇게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점을 뭐라 그러냐면 표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이 상태 그대로 두고 나가겠습니다. 확인. 자,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원형. 자, 2차원 원형. 그리고 나가면 자, 특징이 뭐가 있냐면 방금 막대형이나 꺾은 선형은 판매량, 생산가, 판매가라는 이 자료를 다 보여줬거든요. 즉, 세 개의 계열을 다 보여줬는데 원형은 요것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행렬 전환을 한다고 해서 이게 또 되냐고요? 아니요. 이번에 여기 가 021에 해당되는 요 세 개의 데이터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누르시고 판매량이 나타나도록 원형 차트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많은 데이터를 선택을 한다 손 치더라도 뭐만 한 개의 계열밖에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이상 뭐 판매량, 생산가, 판매가 세 개를 다 보여주고 싶다면 자, 디자인 탭에 자 지금 여러 방법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하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그게 원형의 확장형입니다. 도너츠형이라고 합니다. 도너츠형. 도너츠.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면 이게 세 개의 계열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좀 알아두시고 그 외에 뭐 시험에 차트 종류 변경에 가로 막대형도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뭐 이렇게 묶은 세로. 그다음에 이건 세로를 바꿔놓은 거니까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뭐 한번 좀 확인만 해보시고요. 자, 차트 종류 변경. 자, 기본이 되는 세로 막대형에 묶은 이게 지금 시험 준비입니다. 문제를 푸는 게 시험 준비가 아닙니다. 이게 시험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교재에 없는 게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 중에 교재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로 막대형. 자, 그러면 자, 그다음 차트 영역에 대해서 그림자. 서식에 가면 아까 도형 효과의 그림자 있던 거죠. 그림자. 그다음 테두리 스타일. 테두리 스타일. 테두리 바깥쪽 테두리 스타일. 자, 테두리 스타일은 뭐 너비값. 자, 윤곽선에 아까 값 조정하는 게 여기 있었죠. 해당 구성요소에. 자, 여기 없는 수치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해당 차트 구성 요소의 서식 작업 창을 화면에 열어서 차트 옵션 아래에 색 및 채우기 및 선 페인트 모양의 아이콘 클릭 초록 색깔입니다. 선택사항은 초록 색깔입니다. 테두리 펼치시고 다시 누르면 접기 펼치기 펼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너비라는 게 있습니다. 값 조절 단추를 통해서 조절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하다면 직접 입력하시든지 그리고 값을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보시고 자 마무리 동작은 단위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 단위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엔터 포인트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엔터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지금 차트에 요 모서리 부분이 직각 형태거든요. 요걸 라운딩 지게끔 하려고 합니다. 둥그스름하게. 그래서 둥근 모서리 클릭. 그럼 여기 라운딩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둥근 모서리 체크해자면 직각. 이렇게 옵션 여기가. 그래서 요걸 서식 작업창이라고 합니다. 자, 닫겠습니다. 자, 차트 종류를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영역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자, 3차원 묶음 막대형 차트 종류 변경. 이건 전체 계열에 대한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확인. 자, 그리고 3차원 회전. 자, 이걸 각도를 돌리려고 합니다. 각도를. 그러면 자, 여기 지금 화면 서식 구는 게 없죠? 없으면 창에 가야 되겠죠. 서식 작업 창을 여시고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3차원 회전이나 차트 영역 서식 하면 자 여기 효과 차트 옵션의 효과 3차원 회전 그래서 X축 값도 돌려보시고 Y축 값도 돌려보시고 뭐 오신 김에 원근감도 한번 조정해 보시고 필기시험에 간혹 밑에 보면 직각으로 축 고정이라 해서 XY축을 그냥 직각으로 이렇게 딱 맞춰 놓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이제 뒷부분만 이렇게 이제 보니까 약간 경사가 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입체감이 느끼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XY축, 우리가 알고 있는 XY축은 딱 고정을 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축 고정이 돼서. 이건 실기하고 상관없고요. 자, 작업창은 열어두셔도 되고요. 저는 닫아버리겠습니다. 뭐 열어두시면 그 구성요소 선택할 때마다 이름이 바뀝니다. 자, 차트 종류 다시 바꾸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네,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부터 진행할게요.